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하여 결산 정리 붕괴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결산이 현재 우수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000만원의 상환기일이 2021년 8월 10일 도래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존재해요. 장기 차입금인데 이제 12월 3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기가 1년 미만이 되었어요. 1년 미만. 그러니까 1년 미만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환기일은 내년에 8월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에서 단기로 대체 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장기에서 단기로 대체 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죠. 없어지죠. 얼마냐면은 1억 원. 왜냐하면 장기에서 단기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서 1억 원만큼 대체 분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0일에 입력하고 차변에는 이제 장기 차입금 입력해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 입력해줍니다. 1억 원만큼 회계 처리하고요. 거래처는 우수금융으로 합니다. 우수금융.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하겠습니다. 당사의 합배성, 외화 자산 및 부채와 결산이 현재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2019년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마감 환율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이 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 환율 이러면은 내가 원화로 환전한 건 아니에요. 원화로 환전한 거 아니고 12월 31일에 대한 종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평가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외화 환산 손실이나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화폐성 외화 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비화폐성은 해당이 안 돼요. 자, 외화 장기 차입금 5만 달러 이렇게 있어요. 5만 달러. 5만 달러인데 발생이 현재 환율은 1200원, 2019년 12월 30일 환율은 1100원이에요. 그러면은 1100원으로 해서 당시 2019년은 평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기초금액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의 마지막 환율을 보니까 1050원이에요. 현재 50원만큼 다운돼 있죠. 그리고 외화 장기 차입금이에요. 내가 돈을 갚아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갚아줘야 될 입장인데 사실 환율 그러니까 외화를 내가 돈을 갚아줄 입장인데 5만 달러에 1100원 이러면은 5만 달러에 1100원이 이러면은 약 5,5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1050원만큼 내려가면은 내가 돈을 갚아줘야 될 금액이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외화 환산 이익만큼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갚을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에 1100원이면은 5,500만원 되죠. 5,500만원. 자, 얼마냐면은 5,500만원. 그 다음에 12월 30일의 환율은 얼마냐면은 5,250만원이 되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2019년 12월 31일에 5,500만원이었다면 올해 말에 평가 환율은 5,250만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 250만원만큼 다운된 거죠. 250만원만큼 다운된 거죠. 그만큼 내가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500만원에서 5,250만원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이거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외화 장기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50만원. 자, 그러면은 대변에는 뭐라?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외화 환산 이익. 내가 그만큼 돈을 더 갚을 필요가 없다. 그만큼 250만원만큼 이득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냐면은 2019년 12월 31일 환율과 2020년 12월 31일 환율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1000만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 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1000만원이고 이제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이에요. 결정세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될 결정세액이에요. 그럼 차변에 법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납부세액이죠.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 예수금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수금 해당 사항이 없고 선납세금만 해당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140만원, 14만원, 154만원이죠. 그 400만원이니까 554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에 554만원만큼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되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동으로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자동으로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자동으로 입력하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3번에 결산자료 입력에 클릭합니다. 자, 조회는 1월부터 12월달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법인세 등이라고 있어요. 법인세 등. 선납세금 적혀있죠. 추가 계상액이 있어요. 그래서 선납세금은 554만원이 맞으니까 총 부담세액 얼마예요? 1100만원에서 554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추가 계상액에 546만원만큼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계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납세금에 554만원 하고 추가 계상액 546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분계를 하면은 차변에 이제 법인세 등 11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변에는 선납세금으로 해서 554만원만큼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지급 세금을 통해서 546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납세금에 554만원 넣어주고 나머지 546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표 추가는 아직 입력하지 않고요. 4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4번까지 하고 전표 추가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말 현재의 제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가법이에요. 저가법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저가예요. 그래서 시가는 2,500만원이지만 장부상 금액이 3,000만원이에요.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돼버리면은 그 차익만큼 저가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와 아니면은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제품 평가 손실과 기말 제품 재고액이 이제 보시면은 총 제조 비용 밑에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평가 손실과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제품 평가 손실은 시가가 원가 금액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차익만큼 제품 평가 손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3,000만원에서 2,500만원만큼의 차이 얼마냐면은 500만원만큼 입력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재고액 얼마냐면은 장부상 금액을 입력해 줘야 돼요. 3,000만원만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2,500만 원만큼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평가 손실이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말 재고액은 반드시 장부상 금액으로 무조건 입력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가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가가 원가 금액 이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익만큼 제품의 평가 손실만큼 반영을 해줘야 돼요. 500만원. 기말은 장부상 금액 3,000만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감모 손실은 다르죠. 감모 손실은 빼고 넣어줘야 돼요. 빼고 넣어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법에 의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반영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동분기라는 경우에는 기말 제품 재고액에 3,000만원만 넣어줘요. 수동분기라는 경우에는 기말 제품 재고액에 3,000만원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차변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실 해가지고 500만원만큼 입력해주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만큼 500만원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전표 추가를 해서 이제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점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고 뜹니다. 자동 결산 분기 완료. 그래서 분기 완료가 뜨고, 반드시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 조회를 할 때 반드시 잘 되어 있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잘 되어 있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3번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부분이에요. 됐죠? 4번에 대한 부분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확인하고, 자,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총 2점에 이제 4문제씩 되니까 8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